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죠. 크게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부인할 것인가가 될 텐데 어느 쪽을 택하든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딜레마인데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예. 오늘도 꽤 장시간 동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큰 틀에서 본인의 입장은 물론 지금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가 약 13시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예. 입장 정리를 끝내고 예상 질문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한 예행 연습은 어느 정도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가지나 되는 혐의를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통째로 다 부인할 것이냐, 일부 뭐 인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통상 피해자는요. 조사 전에 두 가지 중에 통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먼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인을 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부인하고 법정에서 가리는. 그렇죠. 예. 일단 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이 거처를 옮길 때 이 대리인이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나온 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예. 물론 그런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예. 또 지금까지 기조가 늘 그렇긴 했지만 예. 그냥 전략적으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 어느 일부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 처리의 어떤 그 수위를 좀 낮추려 한다든가 이런 변호인들의 전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려면요. 일단 이 대국민 담화문 또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주장을 번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재단 강제 모금 부인했고요. 삼성 뇌물은 엮은 것이라고 했죠. 기밀 유출도 지시한 적이 없고 블랙리스트도 모른다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 혐의를 인정하려면 기존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또 헌재에서도 거짓말을 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예. 결국 그게 이제 고리와 고리처럼 이렇게 얽혀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 풀어야만 하는 뭐 예. 그런 상황,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워낙 혐의 사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입니다. 예. 앞선 검찰 단계에서 8개, 또 특검에서 5개가 추가됐는데요. 그렇죠. 재단, 뇌물, 기밀 유출, 특정기업 특혜 등 이 대부분의 혐의가 최순실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 최 씨는 개인사를 돕는 지인일 뿐이고 또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상황에서 일부를 인정하게 되면요. 최 씨와의 관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예. 구조인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럼 전면 부인할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업무 수첩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참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렇게 일관되는데 박 전 대통령만 다른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또 하나는 이 중형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대부분 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본인이 자백을 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황상 확실해 보이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은 안 될 걸로 보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 뻔한 사실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피해자를 조사 중에 긴급 체포하기도 합니다. 아, 조사 중에? 예.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예, 지금 상으로는 그렇죠. 향후 재판에서도 근데 이렇게 전면 부인으로 나오면 피고인으로서도 이렇게 유리하진 않다면서요? 그렇죠. 앞으로 이 구속된 참모들을 재판에 넘어가면 법정에서도 대면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전면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참모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증언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전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재판에 결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결국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즉 전면 부인을 하든 아니면 일부를 인정하든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박 전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빌리면요,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대하는 자세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